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오늘 제가 제 단골 손님이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검색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땡땡씨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뭔가 왜 몰래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지? 그분도 제가 참 젊은 친구가, 젊은 분이 상당히 센스 있으셔. 제가 이제, 쑥스러울까봐 상담 다 끝나고 가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동생이 누나도 유튜버 좀, 맞나? 하여튼, 누나도 유튜버 좀 해보라고, 보라고 했다라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제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제 걸 봤나 봐요. 아이고야. 어쨌거나 그래서 좀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손님이 아니라 또 다른 손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 이제 유튜브 듣고 싶다고 막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한 것도 있지만 막상 지금 그분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분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뭐 이렇게 뭐 훔쳐먹듯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 자, 오늘은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떨려요. 그래서 막대기사 돈키호테 카드예요. 사실은 여기다 미친 아름다움이 그래서 약간 미친 돈키호테. 왜냐면 자, 일단 막대는 불의 요소지야. 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과 파급력과 과감함이 있어요. 말 타고 달리잖아요. 여기 건드릴까봐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데, 자, 말 타고 정말 미친 듯이 달리죠. 그리고 앞뒤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앞뒤 구분이 없어. 그래서 미친 돈키호테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열정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래서 기사 중에 지수아픈 4개 그 요소의 기사 캐릭터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모험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펜타클 기사라든가 검기사는 좀 있죠. 뭐라 해야죠? 이동성이 있죠. 그리고 컵 기사. 그래서 말들 보면은 딱 달리고 있는 게 발을 딱 띄고 달리고 있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반반이네요. 이 막대 기사랑 검 기사인데, 이 막대 기사는 진짜 무대뽀라고 하죠. 그래서 대신에 불의 성질은 언제나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추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이별에서 뭐 재회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뭐 아니면 연애 썸남이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느낄 땐 그 사람이 그냥 찔러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되게 점잖아 보여서 아리까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나온다 그러면 나름 그 사람은 상당히 자기답지 않게 열성을 다하고 있다, 모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로 상담을 할 때는 직접 1대1로 해서 상태를 서로 체크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나온다. 우리들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 타로 카드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 모습하고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상대의 본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좀 유독 포커페이스가 잘 된다거나,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떨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덤덤해서 처음에 초보 때 이 타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막 생각하는 일하고 저는 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초보니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 신중하게 하는 일하고 생각하는 일하고 조금 늦어지면 손님들이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래서 제 속에 막 그 불안하고 막 그런 거는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로 카드는 그 사람이 되게 예측할 수 없는 이면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데 대신에 그렇죠. 내담자나 상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지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오셨던 저희 단골 손님은 제가 이제 칼린 그 목동에 칼린을 열고 나서 예, 초창기부터 꾸준히 와주시는 예, 저의 훌륭한 예, 또 예, 반면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파고 앞뒤 없어요. 예, 무모하죠. 역동적으로 힘차게 앞으로 무미하게 들이대는 여기 열로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열정적 로맨티스트예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처음에 여자분들을 조금 꼬시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행동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저는 원래 뭐 예,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뭐 이렇게 11시쯤에 막 이제 뭐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은 막 초창기 어때요? 나 원래 새벽 3시에 자. 막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어때요? 6시에 만나자 그래도 나 오늘은 야근인데 이렇겠죠? 예, 어쨌거나 그런 초창기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업무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앉아서 일 못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막대 기사가 잘 나오겠죠. 저도 20대 때는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앉아서 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전혀 다른 일. 진짜 막대 들고 뛰어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예. 정말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게 얼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 지금 시기를 돌아다 보면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꼭 해요. 자, 그래서 막대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뭔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도 일단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빨간 어떤 깃털을 그냥 휘날리면서 되게 과장되어 있죠. 예, 열정 뿜뿜. 그리고 막대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 말을 곱비 쥐고.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한쪽으로만 쥐니까 말이 어때요? 고개가 너무 아파 보여.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쵸? 고개 삐뚤어져갖고 너무 아파 보이죠? 예, 아이고 어쩌나. 그리고 여기 앞은 막 벌써 뛰려고 막 준비되는데 뒷발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고개는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미친 돈키호테예요. 말이 너무 과한가요?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기를 돌려놨어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제 핸드폰을 출연을 시킬게요. 뭐였더라? 이게 하우스와이브즈죠? 이게 아마 설명이 이거일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충성도. 그리고 나쁜 짓이래요. 미스 셰프인지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찾아보니까
나쁜 짓, 개구장이 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의 수트의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완드 기사단은, 그러니까 모든, 완드 기사 수트라는 게 아마 이 기사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지수 아픈 기사들 중에서 완드 기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냄비를 위에 머리에다 쓰고 이거 뚫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손에다 들고 좀 귀하죠. 예, 그래서 영원한 파티 남자, 재미와 재미에 대한 그 팽창 아이디어, 그러니까 과장되거나 독특하거나 뭐 창조적이거나 오버된 아이디어를 말하겠죠. 숙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동네를 순항하고 그는 장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충성스러운 친구이며, 그렇죠.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지 일단 막대 기질은 솔직하고 정직하다거나 충직한 면은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거절을 한다거나 피한다거나 저는 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옛날엔 제가 이랬었을 건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네. 그래서 그의 젊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와 개인적 성장을 공모시킵니다.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남자용 화장실이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뭐 때문에 이게 GENTS 이게 젠츠 이게 아마 남자용 화장실을 표시하는 건가 봐요. 어쨌거나 화장실 청소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 일을 그닥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전 오브 라이프인가 그 되게 막대 막대 기사인데요. 이게 열의라는 뜻이래요. insomnia? 아닌데? 어쨌거나 죄송해요. 괜히 시도했어요. 어쨌거나 에너지, 열정, 정욕, 행동, 모험, 충동, 흩어진 에너지, 지연, 좌절, 예, 이렇게 뜻하는 거래요. 좌절. 흩어진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자, 이 전구를 타고 있어요. 예. 기대치 않은 이러고 나타나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는데요. 예. 이게 너무 뭐랄까 속도감이 되게 빠르고 약간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막대 기사를 조금 힘들어해요. 예, 그래도 이런 어떤 반짝이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옷차림도 어찌 보면요 상당히 은근히 세련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캐주얼한 듯 하면서도 색감도 예쁘고 제가 볼 때는 제법 좀 뭔가 센스 있는, 예, 근데 행동은 센스가 없죠, 사실은. 센스가 있다라는 것은 뭐 튀거나 막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보다는 잔잔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매너나 센스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옷차림은 센스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스팀펑크의 막대 기사는요, 되게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볼 땐 여자일 것 같은데, 어제 블로그에다가 이거 해석을 올리다 보니까, 소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녀로도 표현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 같아요. 이 카드도. 예. 그래서 막대 소년과 막대 기사를 보통은 남자로 일반 이제 유니버셜이라든가 기존의 대부분은 남자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어떤 덱에서는 이렇게 여자 기사 소년을 여자로 이렇게
표현한 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종종. 물론 제가 뭐 모든 카드를 다 본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약간 북유럽 카드 쪽, 시간의 바퀴가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소녀랑 기사도 여자였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렇게 오늘 막대 기사 이렇게 보고요. 오쇼젠 한번 봅시다. 불의 이렇게 보자. 불의 기사. 자, 강렬함이에요. 와, 이 멋있죠. 진짜 손살 같은 느낌을 참 강렬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전적으로 강렬하게 산다면 그때 당신은 자유이다. 좋은데요? 당신은 그 순간에 살았고 이것은 끝이 났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으며 단순히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 만약 당신의 탐구가 그저 미적지근하다면 그때 궁극적인 것은 당신으로부터 아주 멀어진다. 만약 당신의 목마름이 전부이고 망설임이 없다면 당신은 이것 안으로 뛰어들며 뒤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당신의 화, 사랑, 증오, 탐욕, 당신의 모든 것과 함께 온 몸으로 뛰어든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 거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의 강렬함에 달려있다. 당신의 강렬함의 정도가 경건함과 사악한 잠 사이의 거리를 결정할 것이다. 어떤 그런 틈이 없다라는 거겠죠. 끼어들 틈이 없. 오늘 이런 상담 있었는데, 예. 당신은 어떤 것에 열정적일 때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 매우 강렬한 사랑 속에서 자신은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랑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열정의 로맨티스트군요. 당신이 화를 낼 때 강렬하고 전적인 화냄 속에서 자신은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고 오직 화만이 존재한다. 이거 완전히 탑 같아요. 폭발. 예, 저 약간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폭발하면은 제가 없어지는데. 예, 그런 순간의 에너지를 표현한 게 막대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눈이 확 뒤집힌다 그래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해서 너무 폭력적이라거나 그런 것들 바람직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떤 경우에 한번 그렇게 제 자신을 잃고 열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사랑에 빠진다거나 근데 그거에서 또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막대 에너지는 지속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때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데요. 너무 저 밑으로 막 깔려 있는데 감정의 온도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건 제가 아직 안 읽었던 책이라 조금 읽으면 헤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볼게요. 우와, 좋습니다.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아직 결혼을 못해 고민이라고 상담을 청해왔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 착실하게 승진하며 살고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오형제 가운데 장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선이나 소개팅 자리에 나온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도 움츠러들고 상대가 호감을 보여도 결국은 그만 만나자고 할 테니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포기하게 된다고요. 학벌 좋겠다, 직장 좋겠다, 30대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는데 아직 집장만도 못했고 슬슬 명퇴를 고민해야 할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그는 자신감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을 알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오형제의 장남을 환영할 만한 신랑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현실에서 많지 않을 테니까요. 막대 기사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예, 밀고 나가야죠. 밀고 나가야죠.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요즘엔 그렇잖아요. 갑자기 솔루션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다만 결혼을 전제하고 여성을 만나지는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연애가 진행될 리 없겠지요. 저는 그에게 스스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행도 다니고 남다른 취미나 특기도 길러보고 40대 중반이지만 몸짱 소리를 들을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참 즐겁고 재미있게 사네. 저렇게 살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상담했던 내용 중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약간 이제 경우는 좀 다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한 분이 근래에 알게 된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나이가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근데 그 동거를 한 6년 정도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그 6년 전만 해도 30 중반이잖아요. 초중반, 이게 가장 사회에서, 뭐랄까, 아까 막대 소년처럼, 막대 소년이 약간 그 정도 계급을 뜻하거든요. 그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한참 현장에서라든가 실무에서 힘을 쓸 30대 초중반? 다 그때예요. 그때는 은퇴란 개념도 별로 있긴 있죠. 좀 빠른 사람들은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을 알기 시작했을 경우가 많아. 26살, 7살까지 거의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니까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그러면은 거의 30, 무슨 법 공부 이런 하신 분들은 거의 30 돼서 스타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 6년에서 10년 차 정도까지는요, 은퇴라기보다는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막대 이제 기사처럼 엄청 달리죠. 예, 진짜. 아니, 달려야지. 인정받고 성장을 해야죠. 빨리 성장해야지. 그땐 또 혈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 철들기 시작하면 세상 맛을 보고 철들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 이제 과도기에 들어온 남자분의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도 그때 동거를 시작할 쯤에는 그냥 다 좋죠. 대기업에 들어갔겠다. 아주 그냥 신나서 여자분 또 이제 여자분이 조건, 굳이 말하면 조건이죠.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여자분은 좀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볼게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그냥 보통의 그냥 그래도 성실한 여자분이라서 그게 예뻐서 아마 사랑을 했겠죠. 그땐 돈키호테 시절이었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자기가 40이 되고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겉멋도 들었겠죠. 겉멋도 들고 그 겉멋은 든 거 그 이면에 또 아까 40 딱 되면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들. 이 대기업은 좀 생명이 짧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약간 능력이 있어 보이고 미래가 비전이 있어 보이는 이제 오늘 내담자를 만나게 되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 남자분 운대에서도 지금은 조금 용기가 슬슬 꺾이고 그럴 시기고, 여자분은 나이가 아직은 상당히 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회의가 느껴지는 거지. 뭔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재정립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서 만나게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예,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좀 약간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신 이제 분이 이제 이 제 내담자한테 이제 좀 마음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예, 그게 어떤 사랑이든 간에 조금 조건적인 부분에 이제 좀 혹해서 뭐 했던, 아니면 진짜 신선한 맛에 그랬던, 어쨌거나 마음이 끌리고 잘 들뜨는 건 사랑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슬슬이 아니라 진짜 이 돈키호테처럼, 이 막대 기사처럼 이제 그쪽 여자분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돌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상담을 오셨어요. 예. 근데 뭐 이분도 끌리지가 않으며, 아니 남자가 그렇게 저돌적으로 딱 나한테 오는데 뭐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간 자신도 뭔가 이렇게 솔깃은 좀 웃기고 좀 마음이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 아무리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게 뭔가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셨어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애정합니다. 차땡땡씨 보고 또 있겠죠? 볼 거라고 해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힐링 에너지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 깨끗한 그 순수한 에너지를 계속 잘 유지해서 지켜가기를 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스스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훈훈했었고, 자, 그분 이제 상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쯤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유독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 잠을 좀 틈틈이 잤는데, 이제 예약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1년운을, 저는 오시면 1년운을 먼저 봐드리거든요. 무조건 웬만하면 1년운을 먼저 봐드려요. 근데 제가 근래 봤던 1년운 중에서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분위기가 어쩜 그렇게 심각한지. 그분은 기혼자였었는데 잘못하다가는 가정 불화까지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분위기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일단 금전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좀 별로 활발하지도 않고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망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도 않고, 버티면 버틸 수는 있는데, 물론 그분이 그거를 이제 좀 섣불리 잡은 것 같기는 해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 아주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약간 섣불리 뭐 한 것 같아서. 근데 그리고 그걸 하면서 관계성이나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어떤 관계가 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1년을 어느 정도 보고 오늘 감명을 하다가 본론적으로 들어갔는데, 인간관계에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있는데, 뭐 이분은 딱히 이분이 이제
가정 있고, 이분은 가정 있고, 남자분도 가정 있고, 또 다른 여자분은 사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여자분이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좀 화통 사람이 이제 좋죠. 친절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는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은근히 이렇게 뭐 어떤 깊은 관계까지 간 것도 아닌데 남자분하고 약간 썸을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 때는 심각한 단계까지 간 건 아니에요. 타로에서도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분 쪽에서 이 여자분한테 약간 관심이 더 있다거나 흥미롭게 이제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긴 했는데, 그걸 이제 여자분도 느끼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이 들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너무 다행인 게 그분과 그 다른 여자분이 조금 심상치 않은 관계였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차피 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황급하게 마음을 이제 그리고 접고 말고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의 촉이라든가 느낌은 민감해지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경험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남자분하고 썸을 탔던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하고 관계가 뭐가 좀 안 좋게 됐는지 그 탓을 이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속된 말로 너 때문에 내가 얘랑 잘못됐어요. 근데 그래서 거의 협박, 뭐 당신 남편한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식으로 이제 뭐 이 여자분한테 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요일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집까지 찾아왔대요. 실제로 남편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게 무언의 협박이잖아요.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건 그날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자꾸 너도 고통스러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분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거의 초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분이 괴로워하셔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약간 정색을 하고. 근데 카드에서는 막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1년 운에선 되게 이분이 운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진짜. 그 좋지 않다는 의미가 뭐 진짜 뭐 데스에다가 막 하여튼 뭐 절제 카르마가 강한 카드들이라든가 뭐 행맨, 데스 막 이래갖고 엄청 많이 났어. 그런 것들이 뭐 달 카드에다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막 연달아 뜨고. 그래서 이게 좀 이분이 지금 뭔가 운땜 액땜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뽑아봤는데 그 관계성에서는 되게 클리어한 거예요. 생각보다 클리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좀 이렇게 좀 물어봐서 봤더니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분이 약간 좀 영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것저것 영업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양심껏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인터넷은 정말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좀 너무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본인이 그 손님이 그 남자분과
약간 깊은 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셨습니까? 라고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카드에서 봤어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경지까지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진짜 그분이 억하감정으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이 너무 양심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그렇게 알아서 너무 이게 심각해지면 오히려 남편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진짜 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그때 그거를 설득시키기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본인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잠시 그 사람하고 약간 썸 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서 깨림직해서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거면 그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한테 떳떳하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라든가 뭐 좀 해보겠다고 사회에 이제 나왔는데 좀 그 사회에 물든 사람들한테 좀 예,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순진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렸던 건데. 왜냐면 제가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 여자분이 제법 좀, 그 소문 메이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완전히 뭐 악의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관심을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 어찌 보면은 그분이 이 여자분을 통해서 그 남자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히려 이 여자분을 이제 분위기에 끌어당긴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오히려 자기보다 이 여자분하고 그 남자분이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그분이 미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 된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이분도 눈치 없이 어떤 행동 네, 눈치 없이 뭔가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리를 두고 혹여나 그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한테 SOS를 청하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혼자서 어떻게든 막아보고 해결해보겠다고 하다가 더 오해받지 마시고 예, 차라리 내가 조금 정신이 없었나 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그쵸? 도와줘라고 해야 되겠죠? 미안하다기보다는요. 왜냐면 자기 마음이 그게 떳떳하다면요. 굳이 너무 속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인 것도 상대방한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안해까지 하면은 그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게 기분이 나빠 라고 했을 때는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좀 준비가 그분이 필요하시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팁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순수하게 이 분의 마음이 동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내담자 오늘 오셨던 그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얼레벌레 모른 척 그 남자의 패기에 이게 매료돼서 섣불리 받아들이면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차피 행동한 건 상대잖아요. 행동한 건 상대고 나는 반응한 것 뿐이지만 사실은 반응을 했다라는 것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남자분의 몫으로 남자분이 조금 더 진정을 해서 진짜로 자기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확실한 자기 선이 섰을 때,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의지로 정리를 해서 올 수 있을 때까진 그냥 더 보는 걸로, 예,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괜한 오해나 협박 이런 거에 말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연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말 칠하기도 바쁘네. 이 말이요. 칠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갖고 자꾸 더 칠하고 색깔을 막 덧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막대 기사가 달려와서 나를 한 거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선택한 것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선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팁인데, 이런 식으로 말그림이 나오고 기사들은 다 말그림 나와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림 중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 탄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말은요, 그 주인공의 속마음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상대자라든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라고 이제 첨언을 하고요. 오늘은 이 말하고 이거 칠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아이고, 어디 차가 센서가 건드려졌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칠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젊은 단골손님은 그래도 걱정이 덜대 워낙에 자기 성찰이 되게 확실하시고요. 자기가 그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그 자기한테 되게 솔직하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한테 내가 유혹에 약하다던가 그런. 그래서 유혹에 약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자꾸 감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유혹에 약해서 엄한 결정을 할 수 있거든. 돌이킬 수 없는. 근데 그분은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멘토가 필요하고 자기가 중심을 잃을 때 누구한텐가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저예요. 너무 현명하죠. 그래서 항상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항상 코칭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자꾸 조심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굳이 그런 어떤 오해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좀 힘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아까 경우처럼 사실 뭐 그 여자분이 뭐 별로 딱히 그 남자분하고 뭐 한 것도 없고, 그거 뭘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사이가 벌어졌다거나 안 좋아진 거는 본인이 본인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그걸로 책임을 물기에는 좀, 그쵸,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그 정도까지 협박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번 달에 그분이 여사제 운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시고 체크하시고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예, 다 기록하셔서, 그리고 내 마음도 기록을 다 하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제일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준비된 사람이 나를 막 몰아서 오면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썸을 탄 기분이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너 썸 탔었잖아 이러면은
그거는 그렇죠 하다 그냥 그게 말려드는 거야. 그렇다고 뭐 그러면 정신적 바람도 바람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그래서 체크를 하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이 어떤 거였고 어떤 거인지. 왜냐면 이분이 요거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분의 운상.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남편하고 의논을 잘 못했다던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아니라든가 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좀 감당하려고 했다던가 하여튼간 그래요. 뭐가 있어요. 상담이 오늘 그분이 계속 전화 오셔갖고 자꾸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상담이 조금 다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죠. 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런 식으로 황당하게 나오는 건 그쪽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문제는 그쪽 문제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 안 하고 여기에다 덤탱이 쓰는 거죠. 왜냐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처음에 아예 오히려 이분을 이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 뭐 둘이만 만나면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이분을 끌어들인 거겠지. 아, 정말 사람 무서워요. 그 분위기 조성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당사자도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말은 못하겠으나 분위기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상황을 흐지부지하게 만든 그 남자분도 책임이 있다. 그래갖고 둘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둘 다 끊고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나 다 성인이 돼서. 네. 그 남자분도 흐지부지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지 참. 에휴, 저도 뭐. 하여튼간. 그래서 그 표현이 부정확하다라는 거, 그거 되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약간 이제 섣부르다거나 그런 거 빼고는 오히려 이 막대 기사 같은 면이 좀 필요한 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가 딴 데로 또 샜군요. 참말로 이 말이 이 기사의 마음 내지는 배우자다. 그거. 그러면 너무 균형을 못 맞춰서 자기의 속마음이나 이런 게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판단을 정확하지 못하는 상태. 요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머 말 엉덩이를 안 칠했어요. 좀 이상해요. 이거까지만 빨리 칠할게요. 어머나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말 엉덩이를 안 칠했어요. 색깔이 좀 다르겠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이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아마 피드백이 오긴 올 거예요. 분명히 어떤 피드백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알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제 느낌은 심상치가 않아요. 원래 보다 보면 양심적인 사람한테 더 막 뭐랄까 덮어 씌우는 게 있거든요. 전 작년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친한 지인인데 뭐 이거 경우하고 막 똑같진 않지만 만만치 않게 그럴 만한 약간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예, 여지가 있어 보여서 지인이 그런 일을 조금 연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작년에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저도 그래서 연결을 좀 해주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막대 카드는 막대 그 기사 카드는 그렇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말을 주로 칠했네요. 이게 색깔이 엄마야 색깔이 이게 역시 욕심이 나요. 자꾸 칠하다 보면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더 막 다양한 색깔을 내고 싶어서 그래도 웬만하면 있는 거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색깔을 이제 섞어서 칠하는 거 연습해 보려고요. 그래서 막대 기사에 적토마, 적토마를 오늘 칠했습니다. 눈동자 좀 칠. 눈 감은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막대 칠. 색칠 공부 저는 이게 좀 자꾸 재밌어져서 큰일이에요. 피곤한데. 엄마나. 자, 그래서 오늘도 얘를 Just the answer is simple 카드를 한번 뽑아 볼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어땠고 오늘 제게 주는 메시지를 읽어보고 그 다음 연관해서 한번 다른 카드를 뽑아서 연습을 해볼게요. 짜잔. 오케이. 그쵸. 맞아요. 자, 작업을 했어요. 예쁘게 깎았거든요. 그 깎은 후에 이런 떨어진 것들 청소해야 되겠죠? Clean up your mess.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를 깨끗이 하라. 당신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라. 어머, 좀 전에 그쵸. 정말 자존심이 강한 존재이며 상처를 입거나 다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아는. 그러나 그 때문에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자아는 다른 이들의 영에 어떤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손상시키는 거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그분이 그 남자분과 거기 사연이 있어요. 그 미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친구인지 지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뭐 좀 도와주라고 이제 뭐 유언식으로도 하고 돌아가셔갖고 그걸 도와주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땐 친절을 베푼 것 같아요. 친절을 베풀었는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기댈 데 없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삐리리 했었는지 하지만 금방 그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했다거나 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 그 미망인을 도와주신 그분하고 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분하고 이렇다면 사실 각자 일이거든요. 그쵸? 각자 일일 거예요. 각자 일일 건데 자, 그럼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볼까요? 그래. 어차피 사연 나왔으니까 한번 그렇게 사연을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죄송합니다. 당사자들한테는 가십거리는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아픈 분은 빨리 그 아픔을 아까 이렇게 이거 여기다 흘려놓고 클린하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잊어버리시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내 자신이 힘든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도와주신 분도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커방이 나왔었어요. 아까 카드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여튼간 좀 애매하게 하셨을 거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고민만 하면 오해받아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차라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섞어서 세 등분을 해서 가장 위에 거를 뽑아서
미망인, 그녀를 도와준 그리고 오늘 내담자 이렇게 한번 뽑아볼 거예요. 3등분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미망인. 은둔자예요. 허밋 나왔어요. 그쵸? 허밋이 은둔자가 여기 소라집 지고 있죠? 자기만의 고뇌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거고, 내고, 내 문제. 당연히 지고 가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은둔자가 자기만의 세상, 조금,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세상 안에서 착각하는 거죠. 짜잔. 역시 이거였어. 자, 여기서는 11번인데요. 카드 이름은 스트렝스예요. 그러니까 힘 카드예요. 아까 문제 카드로 이게 나왔었어요. 그분 딱 그 얘기 나왔을 때 카드 뽑았을 때 문제점 카드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 남자. 이 남자는요. 이걸 이제 그분 남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땐 유혹에 좀 약한 남자분 같아요. 예, 그리고 8번, 그러니까 힘 카드가 호구 카드거든요. 쓸데없이 최선을 다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지. 여기도 힘들 때 오해를 했고, 여기도 사실은 좀, 본의 아니게 여지를 줬던 거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너무 8번의 그 문제점이 시키지도 않은 일 해갖고 분란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분. 매지션. 마법사. 이거 나오니까 그 생각 나네. 이분 어디 가서 이분의 사주랑 사진을 보여줬대나? 그랬더니 거기서 이분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럼 뭔 소리냐고요. 보통인데 그 보통이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되게 상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사주라든가 여러 가지 운으로 봤을 때 절대 뭐랄까 자기 거 뺏기지 않는다던가 좀 야무진 면이 있어요. 의심도 많고. 근데 막 속여먹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은근히 무르거든요. 되게 무른데 보이기에 나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은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법사가 얼마나 교활해 보였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월드. 이제 홀로서기 해야죠. 아니면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냥 이분은 그대로 살아가겠네요. 아이고 줄타기 한다. 세븐 컵스. 이분 헷갈리시네. 거봐. 이분이 문제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나. 죄송해요. 일단 이야, 이분이 문제야. 하여튼 이분도 약간 마음이요 흔들려갖고 제가 볼 땐 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 거예요. 맞아요. 당분간은 좀 헷갈리겠어요. 왜? 이분이 헷갈리게 했으니까 이분도 헷갈리고 이분도 헷갈리는 거야. 어찌 보면은 여기 컵을 자 이렇게 물상법으로 보면 컵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끌리고 이분도 그거를 느껴요. 하지만 결국에는 Six of Wands 이분은 이제 자기의 어떤 돌아갈 것이고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겠죠. 원래 그렇게 가야지. 됐네요. 그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진 않았지만 아니 오늘은이 아니라 당분간은 시간도 기니까 간단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집중이 좀 덜 되기도 하고 말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 아예 리딩하는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예, 오늘 그렇게 하고 늦은 밤
밤 모두 잘 주무시고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 내일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